안녕하세요. 대사의 주간 환율 전망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주간 단위로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국면이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중단하게 된 것은 둘째 아이가 돌이 되면서 아빠와 함께 해야 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져서 그랬는데 이제 애가 많이 컸고 저의 육아 생활에도 상당히 여유가 생겨서 녹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원달러 환율 어떻게 변동해 왔는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 말, 그러니까 2024년 12.3 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그때 환율이 고점 1480원대까지 오르는 그런 고점을 찍었고, 그날의 환율, 작년 12월 3일의 환율 추이를 보면 계엄 발표 이후에 1, 20원 수준으로 막 올라갔던 그런 날이었죠. 그리고 새벽에 계엄 해제가 되면서 환율이 그보다 더 올라가진 않았고,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탄핵이 선고되고 또 대선이 치러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코스피가 많이 올랐던 것은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달러원 환율이 안정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트럼프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4월 1일에 그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면서 이렇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수 있다. 현재 4% 정도의 고금리 상태인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였던 게 이제 4월까지의 일이었고요. 또 코스피가 오르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날 법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을 실현하는 차원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서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또 붙었고요. 또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탈피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떠나고 다카이시 사나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하고자 하는 그런 총리가 나타남에 따라서 엔화가 약세, 달러 엔 환율이 상승한 것도 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환경, 미국의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도 있다는, 물론 아직 그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많이 남아있죠. 이것이 실제로 계속 유효할지는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도 기추가 주목되고, 또 관세 부과가 실제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영구적으로 점프시킬 거냐, 아니면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는 경제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혹자는 그래서 관세라는 게,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올렸을 수는 있지만 내년에 세율이 더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오히려 기저효과, 그러니까 2025년에 물가가 높았다고 한들 내년에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반영되면서 물가가 낮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나라 달러원 환율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저는 결국 수급의 영향,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달러 매수세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원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을 해서 물건이 나가면 그 대가로 달러를 받아오겠죠. 이렇게 외화벌이를 해서 이 외화를 팔고 다시 이제 원화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수출 대기업들의 물량이 우세했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환율은 안정, 그러니까 원화 강세, 왜냐하면 달러를 매도하는 세력이, 달러를 파는 세력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었는데, 최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 요거를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에 나온 한국은행 보고서이고, 제가
주목하는 점은 우리나라의 순대외 자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를 하는 부분, 이것이 순대외 자산이겠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사서 해외에 투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수출이 잘 돼서 달러를 벌어오는 것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는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해외 투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러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결국 달러의 매도, 달러 공급 측면이 더, 공급하는 쪽이 더 많았고 더 우세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저성장, 이제 뭐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해외 투자를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존에 그 벌어놓은 자본을 가지고 오히려 성장률이 높은 해외에 투자를 하는 그런 면이 많고, 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주식을 사는 것보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득이 많이 늘어나서 이 소득을 가지고 해외 주식을 사고 뭐 해외 채권을 사고 이렇게 달러를 사고자 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공급은 줄어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매수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상황에서 그 글로벌 공급 체인이 좀 깨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특히 뭐 중국과의 관계가 몇 년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수출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이제 앞으로 저는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번에 에이펙에서 좀 얽힌 실타래가 많이 풀리고 미중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은 기대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아직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달러원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순대외 자산은 대외 금융 자산이 대외 금융 부채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4년부터 플러스로 전환하였고, 2024년 4사분기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상회하여 올해 6월 기준으로는 GDP의 55%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많은 거죠. 시간 관계상 결론만 읽어드리면, 순대외 자산 증가는 대외 건전성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특히 여기 환율 약세 압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에 약세 압력이 지속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런 수급상의 불균형에 따른 달러 강세는 뭐 당분간은 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소가 되려면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오른 미국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해서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고, 즉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해외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수급의 변동이 좀 생겨야 원화가 강세가 보이면서 달러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외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수급 주체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해외 주식, 해외 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자, 지금 아직 그래도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고 연금 지급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아직도 국민연금은 돈이 쌓이면서 계속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10여 년 후, 몇십 년 후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 보험을 지급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자산을 팔고 현금을 확보해서 이제 줘야 되겠죠. 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연금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럼 돈이 계속 들어오면 이걸로 일정 부분은 국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이거보다 더 큰 자산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계속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뭔가 해외 투자를 할 때 환해지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환해지를 한다는 거는 선물환 등의 수단을 이용해서 미래에 내가 달러를 자산을 갖고 있는데 달러가 약해지면 내 수익률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가 해외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환해지를 한다는 것은 미리 선물환 매도 등을 통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없앤다, 이게 환해지를 한다는 건데,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방침은 환해지 안 한답니다. 네, 만약에 주식이 안 좋으면
미국 주식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거는 그 자체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면서 상쇄해주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주식이 좋아서 수익률이 좋다면 거기서 원달러 환율이 좀 빠지더라도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해지 비용을 고려한다면 굳이 안 해도 된다. 국민연금은 이런 기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환율이 너무 높아지면, 그래서 지난번에 1450원을 넘었을 때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그때는 하겠다, 선물환을 그때 해서 기존 변동성 그리고 변동하는 폭 대비해서 굉장히 상단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달러 매도를 걸어 놓겠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면 환율이 안정화가 됐던 경우가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450원이 넘었는데도 환해지를 아직 국민연금이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결국 그 장기적인 환율의 변동성과 변동폭과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지금 1400원대에서 거래됐던 기간이 상당히 있으니까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트리거되는 그 시작돼야 되는 레벨에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1480원이 될지 뭐 1500원이 될지 아니면 뭐 1460원대여서 이제 얼마 안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국민연금은 알고 있겠죠. 여기가 트리거가 된다면 국민연금이 달러를 사는 걸 줄이고 오히려 달러를 팔고 선물한 매도를 걸어놓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급 구조 하에서도 환율이 뭐 1500원까지 바로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특히 달러엔 환율이 높아지고 있어서 여기에 달러 원 환율도 좀 따라가야 한일 양국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거는 맞지만 이게 1500원까지 계속 간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언젠가는 이제 외국인들이 한번 차익 실현을 했지만 코스피가 좋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특히 뭐 AI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다시 순매수를 코스피에 들어온다면 달러 원 환율은 당분간은 1450원대 60원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만 12월에 연준 금리 인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몇 달 안에 달러 원 환율은 그래도 1400원 선 부근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쌓였던 얘기는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이라는 게 사실 최근에 크게 재미있는 그런 자산은 아니죠. 네, 어쨌든 안정되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 그래서 혹시 시장에 또 특별하고 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가능하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